제일 최고로 어떤 뇌물을 많이 받았다, 돈 많이 받았다 하는 게 있나요? 있죠. 제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경찰을 할 때인데 1월 달부터 얘기하게 되면 설날은 조금 괜찮고 김일성 생일날, 김종일 생일날 그런 생일날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당창건 기념일 무슨 뭐 7.27 행사 전순 기념일 이런 명절이 끼우게 되면 역전의 집중 단속이라는 걸 나가곤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15안서단 하니까 평양역하고 엄청 가까웠어요. 그래서 평양역에 나가는데 그거를 낮에 집중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 꽃제비들이 막 헤매다가 잘 데가 없으면 밤에 역전에 몰려요. 근데 평양역은 전국 각지로 뻗어나가는 그 열차 그게 다 있다 나니까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대합실이죠. 네. 그게 진짜 몇백 명이 맞아. 담배 땅에다 안에서 담배까지 피다 나니까 막 눈이 시릴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빼고 간 데서도 다 털립니다. 잠깐 눈을 감으면 배낭끈을 뚝뚝 잘라서 이제 다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명절 때에는 특별경비 주간이라고 김부자 집안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거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제 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특별경비 주간은 국경연선에도 있고 이렇게 보안소에도 있고 네. 일반 주민들이 항상 그때는 특별경비 주간으로 선포하죠. 네. 댁에 단속을 잘못 걸리면 시범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범게임.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단속했을 때에는 괜찮아. 저희가 돈을 받고도 내보내줄 수 있지만 그때 단속이 된다 하게 되면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분들 평양에 들어올 수 있는 확인증이라는 그런 번호가 뜨고 줄이 간 게 아닌 이상은 그 역전에서 기차를 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어요. 그게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합동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앞 문 뭐 뒤에 문 딱 지켜서 오고 양쪽에서 이렇게 훑어서 신분을 확인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나갈 때에는 역전 보안소라는 게 떠 있어요. 그분들한테 일단 저희가 또 역전에서만 주둔하고 있는 그 꽃제비들을 알고 끼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역전에서만 벌어먹는 거예요. 장마당 나가서 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고 장사꾼들이 짐이 엄청 크고 이런데 그거를 저희들끼리 짜고 장사 가는 것처럼 하면서 누대기 옷 같은 거를 장사배낭으로 이렇게 엮는 거예요. 가고 다른 여자들, 지방 애들, 여자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간 애들을 새로 이렇게 네가 우리 역전에 새로 들어온 애구나. 벌써 딱 며칠만 지나가 보면 너 집이 없구나, 지방애로구나. 이걸 저희끼리는 다 알아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간 애들한테 네가 여기서 작업을 좀 해주면 여기 저녁에도 여기 와서 잘 수 있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해도 우리가 다 막아준다. 이런 게 저희들끼리 또 무슨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나니까 가네도를 시켜서 장사꾼 옆에 짐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짐인지 신발이면 신발 그 바닥이 배낭 옆에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돈이 되겠다 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옆에서 남자가 앉아서 말을 시키면 절대 말을 안 해요. 장사꾼들은. 그러니까 여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역시 이 더적패 거리 한 패라는 거. 근데 장사꾼은 모르죠. 이제 그거를 화장실 갈 때 자기 짐도 좀 봐달라고 그러고 여자가 먼저 움직이면 그러게 되면 그걸 또 아무리 졸려도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주고 막 할머니들은 또 큰다 그러더라고요. 장사꾼들은. 그러다가 이제 그 패거리들이 쭉 옆에 하나씩 뚫고 들어와서 앉고 뭐 하면서 그 짐을 이제 돌려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대신 혹 어떤 때에는 북한에서 그 역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그 이제 수면제인데 잘 이렇게 저도 단속했을 때 알았는데 수면제인데 먹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약을 먹으라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런 음식들 북한은 전마당에서 다 음식 사 먹으니까 음식을 사서 먹으니까 거기다가 가루를 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되면 먹고 한참 있느라면 그냥 까딱까딱 전대요. 근데 그 절면설도 뻔히 가져가는 거 범인설도 이 눈이 너무 내려다나니까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야, 그런 수면제까지 먹이는구나. 똑똑한 것들은 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처음에 저도 겪을 때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이젠 저도 정복을 입고 이렇게 단속을 나가다 나니까 그거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벌써 알고 다 박혀 있는데 알잖아요. 저는 얼굴을 아니까 단속함에 지나갈 때 뭐 어디로 그 얘기하게 되면
가를 신분증을 검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잖아. 근데 뭐 어디로가 하면서 누가 조금 눈에만 조금만 이상한 느낌만 보인다면 그쪽으로 향해서 제가 이제 몸을 돌리가면 얘는 뒤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빠지고 하고 나서 단속을 다 끝나고 저희는 역전보안소로 내려옵니다. 네. 역전보안소 내려오게 되면 벌써 작업한 그게 역전보안소 안에 뒷방에 이제 다 쌓여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작업해가지고 네. 뇌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뭐 어디 청진까지 가는 사람인데 청진에 가서는 자기 물건을 팔고 청진 물건을 또 평양에 가지고 오고 네. 이런 큰 장사꾼들이 다 나니까 조금이라도 짐을 덜 배우게 하려고 하루 이틀 동안 기차를 기다리면서 이제 알안고 애한테 내 거 짐이라 그래라. 내가 검열 받고 그거는 내 짐이라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엮이더라고요. 또 그럴 거구나. 너무 짐이 또 많아도 또 네. 단속하고 하니까 그 짐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네 짐이라고 챙겨라라고 해서 그 대신 네. 뭐 준 걸 또 가지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또 시키는 거예요? 역전보안소에 뒷방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가 됐든 3일이 됐든 저희는 물어보질 않아요. 그럼 벌써 짐이 어느 만큼이라는 걸 확인하고 저희는 다 끝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일 안팎에 그 짐이 저희 손에 오는 게 아니고 현금이 들어와요. 어허. 그거를 장마당 또 주변에 이렇게 그런 것만 전문 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판매해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손까지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신발이다 그러면 장마당 주변에 아는 집들 야가 역전해서 이걸 짐을 돌려서 훔쳐서 가지고 오느나 하고 아는 사람들이 다 나니까 비싼 가격에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컬레에 10,000원짜리다 하게 되면 5,000원. 그 사람들은 5,000원도 안 줘요. 10%를 줘요. 1,000원을 줘요. 그러니까 짐을 어느 만큼 훔쳐야 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얘네는 빨리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그 집에다가 가서 10% 가격에 파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특별경비 그 시작된 3일째 되는 날에 들어온 돈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때 저희 감찰가로 들어온 돈이 이제 700달러였어요. 이야, 북한 땅에서, 한국에서 7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한 땅에서 그 조그만한 먹지 않고, 요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하나 그 물건을 마련한 사람들이 서로 십실반 돈을 그 모아가지고 가져온 물건이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돈이죠. 엄청난 걸 훔쳤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나가는 호위국. 군대 그 네, 운동화 있잖아요. 네네. 지하죠. 네. 그 군상 상품. 그거는 이제 북한 사람들만 군품이다니까 그 신발이 비쌌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다른 애들은 또 다른 걸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그 돈을 이제 저희는 또 연구실 끓이는 그거로 저희는 그것밖에 바칠 게 없어요. 결국 연구실. 밑에 있는 사람들, 북한 주민의 주머니를 돈을 도둑질하던 어쨌든 조절하던 조절위원회에서 이렇게 보안원들이 나와서 조절위원회에서 조절을 해서 또 꼭대기 김부자의 어떤 연구실을 만드는데 저기 앉아있는 꼭대기 도둑놈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거니까 작은 도둑이 열심히 도둑질을 해가지고 중간 도둑을 먹여 살리고 중간 도둑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꼭대기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큰 도둑에게 섬기는 아주 연시적인 꼴이 참 우습게 잘 돌아가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렇게 해서 700달러가 저희가 바친 게 이제 200 한 몇십 달러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도 뭐 2-3명이 있는 거 아니다라니까 저희도 명조를 세야 되잖아요. 그럼 가지고 온 건 또 골고루 서로 또 나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보안원들이 먹고 사는 희한한 방법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말이 되는 국가입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북한이 비정상적이라는 건 알았는데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소위 이렇게 쫌떠덕하고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북한 보안원이 딱한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원이라고 다들 생활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이게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뭐 굳건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견고하다고 해야 되는지 그냥 죽은 듯이 거동 한번 잉소리 한 번 안 하고 저 체제가 꾸준히 저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 100개가 붙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음표가 붙는다고 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우회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밑에서 우리가 근데 해결할 수 그렇게 있는 게 할 없어요. 수밖에 없는 게 뭐 외화벌이로 이렇게 해서 뭐 어디서는 얼마 이렇게 분담을 주니까 과제를 주니까 할수 강제적으로 없어요, 그거를. 그럼 어디 가서 할 거냐고. 네. 몸뚱아리를 발겼으니까 팔 몸뚱아리도 없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내가 노동력을 팔겠습니까? 노동력 팔면 돈 줍니까? 도대체 절대 안 우리는 주죠. 손가락을 팔아야 됩니까? 피를 팔아야 됩니까? 뭐를 해가지고 돈을 가져오고라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완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 이상한 나라. 안전원은 안 보이게 해먹고. 맞아. 보이어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당비선은 당당하게 뜯어먹고. 그런 말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뇌물이 왕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네. 저도 이제 보안원을 그만두고 경찰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서 장사를 할 때 보니까 너무 빤히 보이는 거예요. 수법이 다. 네, 그러니까 시사하고 역 같죠. 장사할 때 열차에서 이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차 안전은 또 누굴 단속해? 짐 많이 싣는 거 가지고 뭐라 하고 옥절판이죠. 그렇죠. 근데 역전에 있는 보안원들이 그래도 열차가 이제 전기가 없다는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열차를 안 뛰다가 한 번 뛰고 하게 되면 그때 빼지 못하면 또 먹으러 먹어요. 그러니까 네. 있는 짐은 다 실어야 되고. 당연하죠. 그리고 너무 짐이 많으면 그 출입구로 객찰구로 나갈 수가 없다는 하니까 보안원들한테 또 담배 주고 담배 뭐 막대기로 주고. 막 고양이 담배 그걸 주고 그건 또 보안원들이 그럼 야 짐은 저 안에다가 뒤쪽으로 넣어놔라. 넣어놓고 맨몸에 작은 거 짐만 하나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저거를 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상하고 불합리한 구조다. 뭐 어제 오늘의 장구한 일이 아니죠. 근데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은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체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자명한 일이고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얘기하면서도 조금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아니요, 미안한 뜨끈뜨끈할 것도 건 있고. 없어요. 왜냐면 그 체제가 잘못된 거고 꼭대기서부터 뭔가 내리매기는 상납금이 없어야 되는데 무슨 너무 조선시대도 아니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월급 이상의 어떤 돈을 갖다 바치라고 강제로 한다는 것은 맞아요. 어차피 밑에 쩔가가지고 백성들의 등에서 아주 진 기름을 뽑아가지고 나한테 진상해라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북한은 그런 악순환의 연쇄고리의 그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로테이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북한 체제는 고이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뉴턴의 사법칙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뇌물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사회로 뇌물공화국으로 이미 북한이 들어선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보안원이 어떻게 뇌물을 받아 먹고 사는지 아주 자세하게 뭐는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일부분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보안원 참 불쌍하죠. 한국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면 뇌물도 받고 신호 조금 딱지 안 끊게 해주면 뭐 뇌물도 받고 돈도 막 이렇게 고무장화에다 넣으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만한 좋은 사회로 오려고 하니까 과도기를 거치고 몇십 년 동안 지금 그게 다 청산이 된 거죠. 북한도 하루빨리 그렇게 정상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